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다. 75세. 이 나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전쟁도 지나왔고, 가난도 견뎠고, 가족을 책임졌고, 몸이 망가지는 과정도 직접 겪어낸 시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75세가 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말에 정면으로 반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 남은 건 그냥 시간이지.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지는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75세 이후의 삶은 결코 내려막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운동 이야기만도 아니고 돈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어떤 노년이 정말 대단한 노년인가?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가 넘었는데도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중 단 3가지만 하고 계셔도 그분은 이미 평균을 훨씬 뛰어넘은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5가지 이상이라면 솔직히 말해 정말 존경받아야 할 노년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부족함을 지적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영상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잘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네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잡을 수 있는 기준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덜어내는 시기이고 가짜를 내려놓는 시기이며 진짜 나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노년의 공통점, 바로 그 10가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몇 개나 하고 있을까?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75세가 넘었는데도 이 10가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노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75세 이후의 삶이 진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75세 이후는 그냥 덤이지. 이미 인생은 다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생각이 노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먼저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구간입니다. 회사의 평가에서 벗어났고 자식의 책임에서도 내려왔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책임 때문에, 눈치 때문에 나를 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시기부터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질을 거의 전부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다 끝났지. 이 순간부터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쟁은 없지만 선택은 아직 남아있다. 이 차이가 75세 이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의 1년은 젊을 때의 34년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선택은
건강, 관계, 자존감, 삶의 반경, 이 네 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몸을 움직이느냐, 가만히 두느냐, 사람을 만나느냐, 끊어버리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불과 몇 년 안에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의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길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짧고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목적이 없고 움직임이 줄고 말할 사람이 없어지고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10가지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몸이 젊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마음 하나를 아직 놓지 않은 분들이 이 10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이건 내가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로 차분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들이 왜 노년에도 무너지지 않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한다. 여러분,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침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아침을 그냥 눈 뜨고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75세를 넘기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오늘 뭐 하지? 하루가 또 길겠네.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있나? 이 생각이 반복되면 아침은 점점 늦어지고 하루는 흐릿해지며 몸과 마음은 같이 처집니다. 대단한 노년은 이 흐름을 초기에 끊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정합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은 하자. 아파트 한 바퀴 걷기, 창문 열고 햇볕 쐬기, 전화 한 통 하기, 책 몇 쪽 읽기. 이 한 가지가 하루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것을 하려고 시작했다. 이 차이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아침에 몸을 먼저 깨웁니다. 침대에서 바로 TV를 켜지 않고 스마트폰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대신 기지개, 팔, 다리 천천히 움직이기, 물 한 컵, 몸을 먼저 깨우면 뇌도 같이 깨어납니다. 아침을 뇌에 맡기면 몸은 하루 종일 늦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하루는 아침에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아침이 무너지면 하루는 길어지고 하루가 길어지면 생각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대단한 노년은 아침을 작게라도 붙잡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요즘 아침이 참 힘든데 괜찮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주 낮게 잡아야 합니다. 잘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아침. 이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뭘까? 이 질문이 있는 노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왜 75세가 넘어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한다. 여러분, 75세가 넘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지? 그런데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 말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몸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 차이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여전히 젊을 때 기준으로 봅니다. 예전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예전처럼 참으려고 하고, 예전처럼 버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대단한 노년은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몸을 이렇게 대합니다. 이 몸으로 앞으로도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아프면 쉬고 또 불편하면 줄이고 또 무리한 건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게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루 무리해서 1만, 3일 눕기, 매일 2에서 3천 보, 10년 유지. 어느 쪽이 몸을 살릴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노년의 또 다른 특징은 몸의 신호를 빨리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지러우면 안고, 숨이 차면 멈추고, 통증이 오면 강도를 낮춥니다. 조금 더 참자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한계다. 이 판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몸은 명령하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대화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매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괜찮니? 지금은 쉬는 게 맞겠니? 이 질문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오래 걷고, 오래 살고, 오래 안정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몸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렇다면 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대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몸은 적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편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 왜 대단한 노년은 외로움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 여러분, 75세 이후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관절처럼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고 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나타나지도 않지만 노년의 삶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끊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사람 만나서 뭐해? 괜히 신경 쓰기 싫어. 혼자가 편해. 이 말 이해합니다. 노년에는 사람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노년은 관계를 정리하지,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의 인간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명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안부 전화 하나,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아직 연결돼 있다. 이 감각을 놓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사람과의 접촉이 유지되는 분들은 우울감이 늦게 오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며 회복력도 더 좋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뇌가 깨어 있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만 지킵니다. 오래된 친구 한 명, 자주 가는 곳에 얼굴 아는 사람,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가족,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노년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즐거워서만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귀찮지만 나간다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가기 전엔 싫어도 다녀오면 생각보다 괜찮고 돌아오면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이 경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줄고 있다면 이렇게 기준을 낮추세요. 잘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배우는 자세를 놓지 않는다. 왜 대단한 노년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굳지 않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아직 배우는 자세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 순간은 주름이 늘어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내 나이가 아니라서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입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걸 잘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 한 문장이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75세 이후에 새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사소합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새로운 길 하나, 처음 가보는 장소, TV 말고 다른 정보 한 가지. 하지만 이 사소함이 뇌를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만 기억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매일 같은 동선, 매일 같은 이야기.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빠르게 닫힙니다. 반대로 작은 새로움이 들어오면 뇌는 다시 열립니다. 대단한 노년은 배움의 기준이 낮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남들보다 잘하려 하지 않고 실패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알았으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서 배워도 소용없어.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 겁니다. 노년의 배움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새로운 정보 하나가 기억 하나를 깨우고 기억 하나가 자존감을 다시 세웁니다. 대단한 노년의 또 다른 특징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질문이 있다는 건 아직 세상과 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배움은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 남겨두는 기술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놓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닫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왜 이 생각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러분, 노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쓸모없지. 이 말은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모라는 기준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쓸모는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일을 해내는 속도, 책임을 감당하는 힘. 하지만 노년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낙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이 기준을 버립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쓸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생활, 필요할 때 조언 한마디 할 수 있는 경험,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정감. 이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아무 역할도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사람, 식사 시간을 지키는 사람,
가족의 흐름을 보는 사람. 이 역할들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노년은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스스로 놓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지 않고, 잠을 아무렇게나 자지 않고, 말도 스스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말 대신, 이건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정말 하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노년의 쓸모는 성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가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몸을 움직인다. 왜 이 단순한 행동이 노년의 생존을 좌우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몸을 움직인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아예 안 움직이는 날이 있느냐?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몸을 완전히 쉬게 두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할 만큼 힘이 없어.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해. 이 나이에 운동하면 다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노년은 운동을 포기하고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움직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 팔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 창문까지 걸어가 열어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몸과 뇌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결해 주는 것.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노년의 몸은 가만히 두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이틀 안 움직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일주일 안 움직이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한 달이 지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대단한 노년은 이 악순환을 아주 초기에 끊습니다. 이분들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안 움직이지는 말자. 오래 못 걸어도 괜찮고, 땀이 안 나도 괜찮고, 남들 눈에 운동처럼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움직였다는 사실 하나가 몸에게 신호를 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몸을 움직이고 나서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일어났네. 조금이라도 움직였네. 이 자기 인식이 다음 움직임을 부릅니다. 반대로 이게 뭐 운동이야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몸은 더 빨리 다칩니다. 여러분, 노년의 움직임은 체력 관리가 아니라 생존 신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을 움직인다는 건 내가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리한다. 왜 대단한 노년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리한다. 여러분, 노년기에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감정은 없어야 한다. 이 생각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합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참아야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말 안 하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한 노년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리합니다. 이 말은 화를 마음껏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서운하네.
요즘 마음이 허전하구나. 이건 화가 나는 게 맞아. 이 한 문장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많은 신체 증상은 감정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 답답한 가슴, 이유 없는 피로, 잠이 안 오는 밤. 이 중 상당수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대단한 노년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잣말로 말하기, 노트에 적기, 산책하면서 정리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짧게 털어놓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한 노년은 감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감정을 없애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정리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분들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보다 생활의 안정을 우선한다. 왜 대단한 노년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 돈보다 생활의 안정을 우선한다. 여러분,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돈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돈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둡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삶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편해질 텐데. 하지만 노년기에 문제가 되는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보이는가? 갑자기 지출이 생겨도 감당 가능한가?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가? 대단한 노년은 이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이분들은 노년기에 흔히 빠지는 위험한 선택을 피합니다. 고수익 약속, 늦은 나이에 무리한 투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왜냐하면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년의 실패는 회복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노년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꼭 필요 없는 지출 줄이기, 쓰지 않는 물건 정리, 소비 패턴 고정,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노년의 부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걱정하지 않느냐입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자지 않고, 비교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진짜 부입니다. 혹시 지금 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불안한 이유는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일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를 미화하지도 자책하지도 않는다. 왜 대단한 노년은 현재를 편안하게 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 과거를 미화하지도 자책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노년을 괴롭히는 생각의 대부분은 과거에서 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 시절이 제일 좋았지. 이 두 생각은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살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를 자책하는 사람은 현재를 벌로 삽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사람은 현재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의 삶을 버티기만 하게 됩니다. 대단한 노년은
과거를 이렇게 대합니다.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 한 문장이 자책을 멈추게 하고 지나친 미화를 막아줍니다. 이분들은 과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살았는지, 그 대신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그 시간을 지나왔다. 이 인식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는 줄이고 교훈만 남기고 미련은 내려놓기.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단한 노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덜 요동친다는 점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감각이 아니라 정리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 생각이 자주 올라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장면을 영화 한 장면처럼 떠올리고 관객처럼 바라보세요. 그 거리가 생기면 과거는 더 이상 지금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왜 이 태도 하나가 노년을 끝까지 지켜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 내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 내일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대단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희망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을 완전히 닫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 있어? 앞으로 될 대로 되겠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너지면 내일도 같이 무너집니다. 대단한 노년은 거창한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다음만 남겨둡니다. 다음 주 병원 일정, 다음에 만날 사람, 다음에 가볼 장소, 다음에 해볼 일 하나. 이 다음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기다릴 것이 있을 때 가장 안정됩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이유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삶이 다시 연결됩니다. 대단한 노년은 이 연결고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내일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희망이 크지 않아도 희망이 꺼지지 않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기대할 게 없는데. 그렇다면 기대를 낮추면 됩니다. 행복해지겠다가 아니라 하루는 넘기자. 내일 하나는 남기자. 이 정도면 노년은 충분히 견고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젊어서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삶을 끝까지 대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며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은 비교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10가지 중 2에서 3가지를 하고 계시다면 이미 평균 이상의 노년입니다. 5가지 이상이라면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고 느껴져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새로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고, 쓸데없는 비교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말을 내려놓는 시간. 그렇게 하나씩 정리할수록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나이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포기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아직 괜찮다는 작은 확신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을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지는 마십시오. 내일 만날 사람 하나, 내일 해볼 일 하나, 내일 기다릴 이유 하나, 그 하나만 있어도 삶은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도 부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